단편소설 고장난 약속. 1. 감금된 청춘. 낡은 건물, 밀폐된 창문, 그 속에 60명. 그들은 각자 직원이 아니라 도구였다. 현수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한 스팸 사무실에 3개월째 gat혀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인들을 속이는 메시지를 매일 수백 통씩 보냈다. KB국민은행 보안인증 재확인. 클릭하세요. 당신의 택배가 배송 지연 중입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거부하면 감시 요원들이 전기봉으로 손가락을 내리쳤다. 그 통증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철문이 잠기고 불은 꺼졌다. 그때마다 방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속삭이며 울었고 어떤 이는 이름조차 잊어갔다. 귓속의 속삭임. 오늘 밤 북쪽 담장 밑으로 나가자. 그 말을 꺼낸 건 같은 방의 미얀마 청년 린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6개월째 버티고 있었고 이미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 새벽 3시. 그때 잠깐 10분 비잖아. 현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걸리면 죽어.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여긴 이미 죽은 거야. 3. 준비. 탈출 전날 밤 현수는 몰래 신발 밑창을 뜯었다. 거기엔 작게 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할머니가 그에게 건네준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 힘들 땐 이거 보고 돌아와. 그는 그 사진을 다시 넣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식판에 남은 밥을 1000조각에 싸서 품에 넣었다. 그게 전부였다. 도망자의 식량. 4. 탈출. 새벽 2시 50분. 방 안은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린이 살짝 문을 열자 경비의 걸음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다. 그들은 맨발로 복도를 기어 나왔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CCTV의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린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지금. 그들은 허리를 낮추고 복도를 통과했다. 복도 끝 철문 옆엔 철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린은 허리춤에서 꺼낸 얇은 쇠막대를 집어넣었다. 찰칵. 잠금이 풀리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밖은 검은 어둠이었다. 습기와 모래 그리고 먼지가 뒤섞인 냄새.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몸을 낮추며 담장 쪽으로 달렸다. 5. 총성. 야, 거기서. 어디선가 쏟아지는 불빛. 총구가 번쩍였다. 린이 현수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뛰어. 두 사람은 철조망을 향해 달렸다. 땅은 질척했고 지늘기 발목을 잡았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린의 몸이 휘청였다.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린. 현수가 부르자 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가. 그리고 쓰러졌다. 6. 진흙 속의 숨. 현수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숙였다. 총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는 철조망 밑에 구멍을 찾았다. 린이 말했던 곳. 손가락으로 흙을 파내자 차가운 쇠가 느껴졌다. 그는 온몸을 기어 넣었다. 철조망이 등에 긁혀 피가 났다. 반대편으로 빠져나온 순간 등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잡아라. 현수는 숨이 넘어갈 듯 달렸다. 맨발은 돌에 찔리고 피는 진흙과 섞여 흘렀다. 달빛조차 흐릿한 밀림 속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더듬으며 나아갔다. 7. 밀림. 습기가 짙게 깔린 밀림은 악몽 같았다. 나뭇잎마다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모깃대가 살을 물었다. 현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나무 사이를 헤맸다. 그의 손에는 이제 작은 흙덩이와 핏자국만 남았다. 배는 고프고 목은 탔다. 그는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을 핥으며 버텼다.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왔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살아야 해 린을 위해서라도. 8. 구조. 3일째 되는 날 강가 근처에서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귀에서는 벌레 소리만 울렸다. 그때 멀리서 모터보트 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남은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다. 도와줘요.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눈앞이 새하얗게 번졌다. 귀국.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 의사와 통역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캄보디아 불법 조직에서 구조됐어요.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손목의 상처를 바라봤다. 거기엔 아직도 철조망 자국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엔진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린 미안해.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10. 에필로그 고장난 약속. 괜찮다. 사람만 있으면 됐다. 그 말에 현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뉴스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조직 검거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그들은 돈을 약속했고 나는 삶을 걸었다. 하지만 결국 약속은 고장나 있었다. 창밖엔 새벽 햇살이 비쳤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살아남은 한 청춘이 조용히 숨을 쉬었다. 캄보디아 IT 기업에서 한국인 모집, 월 700만 원 숙식 제공. 대학교 졸업을 앞둔 현수 24는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SNS 광고에 달린 한 줄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진짜임. 친구 거기서 일하는데 돈 잘 벌어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영상통화로 면접을 보고 여권 사본을 제출하자마자 비행기 표가 도착했다. 캄보디아는 이제 한국보다 기회가 많아요. 면접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다정했다. 푸놈펜 공항은 뜨거운 공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를 맞이한 남자는 한국어로 말했다. 현수 씨죠? 여기로 오세요. 숙소까지 바로 모실게요. 하지만 차량은 도시를 벗어나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췄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고 CCTV가 구석구석 박혀 있었다. 보안상 휴대폰은 일단 보관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수의 자유는 사라졌다. 다음 날 그는 사무실로 불리는 좁은 방으로 끌려갔다. 컴퓨터 수십 대가 줄지어 있었고 청년들이 무표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낯익은 한글 문장이 빼곡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입니다. 보안 인증을 위해 링크를 눌러주세요. 축하합니다. 문화상품권 5만 원에 당첨되셨습니다. 그의 임무는 한국인 대상 스팸 문자 사기 채팅 전송이었다. 목소리조차 한국인처럼 교정된 스크립트를 읽었다. 링크 접속 후 인증번호 입력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거부하면 곧바로 전기봉이 들이닥쳤다.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방에는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 화장실은 10명당 하나였고 하루 3끼는 찬밥과 묽은 죽이 전부였다. 도망치다 붙잡힌 사람은 공공연히 구타당했다. 밤마다 현수는 천장 틈새의 벌레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 도대체 여기에 왜 왔을까? 그의 손끝에는 이미 상처가 가득했고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다. 그가 전송한 수천 개의 스팸 메시지 중 하나에 할머니가 속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처음으로 키보드를 내려놓았다. 하루는 관리자 중 한 명이 불쑥 말했다. 너 한국 사람이잖아. 잘 말해봐. IT 회사 다닌다고 정부에 말해주면 3개월 후 풀어줄게.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짓이었다. 그의 여권은 이미 불태워졌고 급여라던 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집에 송금할 테니 이 계약서에 지장 찍어라며 협박했다. 계약서의 제목은 근로동의서였다. 3달째 되는 날 같은 방에 미얀마 청년 린이 속삭였다. 내일 새벽 경비 교대 시간 있어. 북쪽 담장 아래 구멍 났어. 현수는 망설였지만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었다. 새벽 3시.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철조망 사이를 기었다. 뒤에서 누군가야 하고 외치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리는 쓰러졌고 현수는 끝내 진흙탕으로 몸을 던졌다. 병실 창가에서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다. 현수야, 괜찮다. 사람만 있으면 돼. 그는 눈을 감고 울었다.
TV 뉴스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불법 취업 사기 조직 검거 속보가 흘러나왔다. 기자 멘트가 희미하게 들렸다. 청년들은 돈이 아닌 꿈을 찾아 떠났지만 그곳엔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군가 나처럼 속지 않기를.